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민중당 불평등의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조국 사태라는 과정을 겪으며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그 불평등에 수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좌절을 느끼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이 불평등이 바로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시작되고 공고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불평등 해소와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신 참석자분들과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손솔 인권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송명숙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 오셨습니다. 김경래 인권위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서는 홍성규 사무총장께서 청년 전태일 김종민 대표 오셨습니다. 순서는 홍성규 사무총장께서 첫 번째 발언해 주시고 청년 전태일 김종민 대표가 두 번째 발언하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손솔 특별위원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민중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 홍성규입니다. 정치는 대화입니다. 아니, 정치는 대화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답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답을 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정치 세력도, 국회 내 어느 정당도 이 청년들의 응당한 분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민중당은 그에 대한 민중당의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여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촛불혁명의 촛불 시민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합니까?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평등과 정의와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는 체제나 법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 배당금 1위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건희 회장을 바깥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그마치 이건희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주식 배당금으로 받아갔던 돈은 4,747억 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입니다. 지난 2018년 동안 한 달에 꼬박꼬박 400억 원씩,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루에 10억 원씩 쓰고 나도 한 달에 100억 원씩을 저금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공식적인 석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어떤 사람은 1년에 4,747억 원씩을 주식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월급 200만 원, 이것을 주느니 못 주느니, 그리고 실제로 그 최저임금이 생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조차 논의할 수 없는 한국 사회는 과연 공평한 사회입니까? 기회가 공평합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그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불평등 해소,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전부에 대한 답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분노에 응당한 그 대답을 화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총선 그리고 국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특위와 함께 민중당은 그 목소리에 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노동단체 청년단체 대표 김종민입니다. 저는 독재와 반독재의 문법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림으로써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한국 사회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입법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조국 장관으로 불거진 계급과 공정 감수성 그리고 성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민중당이 오늘 그 선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독재와 반독재 문법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38억,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평균 자산이 28억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핵심 관료의 자산도 다 대부분이 그 자산가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이 싸우는 동안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팽개쳐져 있습니다. 더불어 탄력근로제 확대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뺏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계급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을 만나서 했던 불평등 속에서 이 밑바닥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56억의 자산가인 조국 장관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과 그 나머지 일자리에 고용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발적 퇴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급 등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근본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현행 50%인데 이것을 70% 이상으로 높여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중당은 불평등 해소,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약칭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손솔입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또 여성으로 조국 사태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불평등을 목도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을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안의 공정을 넘어 90%를 위한 정치를 선언합니다. 민중당이 불평등 해소,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떠나도 조국 사태는 남아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공정의 실체가 리그 속의 규칙, 울타리 안의 게임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리그에 다다를 수 없는 수많은 90%가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합법이라는 틀 속에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불평등을 마주한 대한민국은 2달여 넘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 사이에서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는 답은 없었습니다. 수구 세력의 온상이자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이야 두말할 필요 없지만 기득권 구조에 뒤늦게 진입한 민주당과 586 세대도 엉뚱한 답변만을 강요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급하니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진보 정당도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부조리와 불평등을 잠시 외면한 것은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지난 2달여간 정치적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답을 못한 자리는 좌절과 체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논의의 시작입니다.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사람들이 순응하게끔 만들어온 기득권 카르텔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여러 분야의 불평등이 얽혀 부와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여유조차 불평등합니다. 그놈인 여야 정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구조를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재벌과 같은 극소수 특권 세력이 분명한 주범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 기회 사재기에 골몰한 나머지 9.9%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틀린 진단과 해법으로 공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다시 공정개혁을 말하면서 해법으로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을 말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사태에 따른 박탈과 좌절감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구호로만 떠다닐 뿐입니다. 지난해 유야무야 끝난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성찰도 살인적인 줄세우기 경쟁과 대물림되는 불평등에 좌절한 청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해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 몸부림쳐 살아가는 90%를 위한 정치가 절실합니다. 민중당은 극심한 양극화, 켜켜이 쌓인 불평등, 계급과 함께 차별적으로 분리되어 온 성별 격차, 이를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가장 큰 박탈감을 겪은 청년들을 시작으로 울타리 밖 90%와 함께 마이크를 들어 우리의 언어로 불평등을 말할 것입니다. 진영으로 나뉜 답이 아닌 경험과 공감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근본적인 진단과 대담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중당은 90%와 함께 울타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비롯해서 90%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정치, 그리고 시작하는 간담회, 토론회,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도를 완전히 분석해내는 보고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